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쌤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516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76쪽 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 레벨 C 단계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산수가 된다. 자, 이게 보세요. 이 녀석의 힌트는 결국 이거예요.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어야 돼요. 스타 1, have 2 이러면 어떤 게 성립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우선 좌변은 그냥 그대로 둘까? 자, 우변은 분배 법칙을 써서 다시 한번 풀어버릴게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써야 되겠네. 전개 다이나모네. 이렇게 쓴 거지. 그런데 x제곱 계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a가 얼마이어야만 x제곱이 소거될까? 3? 그렇지. 이 둘이 소거되려면 a 값은 3이어야 돼요. 이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3을 대입해. 그럼 없어지죠, 좌변? 네.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자, 좌변은 2x-4,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x가 되지. 자, 이 부등식을 풀 거예요. 이 우변 전체를 이항시키면 부호 바뀌지? 그럼 플러스 되잖아. 암산 될려나? 그러면 2 더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x가 되고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키고 싶어요. 우변으로 넘겨주려면 양변에 4를 또 더해주면 되겠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맞나요? 그리고 a 3이잖아. 3을 대입해. 바로 대입하자. 이 빨간색 a 자리에 3을 바로다가 대입합니다. 괜찮지? 네. 바로다가 3을 대입하면 x 개수는 뭐가 돼요? 5, 1 더하면 6? 그렇지. 6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x는 크거나 같지? 뭐보다? 6분의 4보다 약분하면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부등호 문제는 반드시 어디에서 해석하면 좋다? 반드시 어디서? 수직선. 그렇지. 수직선에서 해석해야 안 헷갈립니다. 0, 1, 2, 3 이렇게 갑니다. 3분의 2부터 읽어내볼게요. 3분의 2는 0과 1을 몇 등분? 3등분 했을 때 0,0에서 조금 더 두 칸 떨어져 있는 3분의 2 위치지. 그런데 x 범위는 어떻다고? 3분의 2보다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화살표 들어가야 돼.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정수는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지. 1, 2, 3. 그 수많은 정수 중에서 어떤 수? 가장 작은 정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만족하는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제일 작은 미니멈 x 값은 1. 센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76쪽 부등식 단원 517번입니다. 자, 처음 접하면 맞아요.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 성립한다는 얘기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등식을 그대로 적을 건데 그럼 대략 부등호를 바꿀 거예요? 우변이 더 크거나 같은 우변이 더 큰 거였는데 그러면 좌변이 더 크거나 같은, 이 전문용어로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not 영어로 not, 수학으로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변이 더 큰 건데 좌변이 더 작거나 같으면 되지. 이 힌트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렇네. 그럼 여기 x자리에 뭘 대입해? 그러면 x자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use 대입할 거예요. x자리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천천히. 마이너스 2분의 a 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인 거 알겠나요? 부등호 그대로 놔두고 6분의 2를 대입하면 6a 플러스 2인 거 알겠죠? 그렇네. 양변에 그냥 6을 곱해버리자. 6 곱하면 마이너스 24. 6을 곱하면 분모에 약분되니까 분자에 3이 곱해지는 거잖아. 분배. 부호조심. 3, 이건 3a. 그냥 바로 3에 써도 괜찮지? 네. 부등 안 바뀝니다. 6 약분되고 분자만 남네. 그래서 6a 플러스 2 마저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그냥 바로 6에 넘기자. 6a를 이항시키면 몇 a? 마이너스 9a가 될 것이고 플러스 24 해주면 되니까 2에다가 24 더하면 26. 그래서 부동어가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잠깐만요. a가 마이너스 2 대비했으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2개이다. 아하 맞죠. 아이고 이상하게 숫자가 안 맞더라. 자 이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쏘리 마이너스 2개입니다. 미안. 양변에 6a를 더하면 그럼 마이너스 3a 6a 더하면 3a가 되죠. 그거 나갔지. 양변에 24를 더해주면 2에다 24 더하면 26이 될 것이고 3을 나누게 되면 a 범위는 3분의 26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래서 a 범위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쌤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77쪽 방정식 단원 C단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해와 이 녀석의 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맞죠? 그리고 a는 음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부등호 방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양변에 a를 나눌 텐데 a가 음수 have to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x는 작거나 같지 뭐보다 a분의 b보다. 그러면 이 오른쪽의 해와 이 녀석의 해가 같으려면 부호는 결정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놈은 a분의 b와 같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a분의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를 곱하면 그래서 b는 뭐래요? 마이너스 2a라는 두 번째 사실을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a가 음수라는 것과 두 번째는 b와 a 사이 관계 b는 마이너스 2a라는 관계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찾아볼까?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지? 자 그럼 이때 한 개 더 찾자. a가 음수면 자 마이너스 2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a는 그렇지 양수라는 세 번째 사실도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2a가 b인데 그럼 b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찾아보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수직선 위에 a와 b를 부호를 결정했으니까 대충 표현해볼까? 여기 x축이고 원점이면 a는 음수라고 했잖아. 음수는 어딘지 모르지만 음수 쪽 0,0 원점 기준에서 왼쪽에 있고요. b는 양수니까 어딘지 몰라.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가지고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네. 자 1번 해볼까요? a는 음수랬어요? 양수랬어요? 스타 1에서 음수라고 했지? b는 양수랬어? 음수랬어요? 스타 4에서 양수라고 했네? 그럼 둘 곱하면 음수에도 양수 곱하면 음수. 그렇지. a 곱 b는 뭐? 음수 맞죠? 맞나요? 두 번째 한번 봐봐. 2번 한번 보세요. b 빼기 a를 물었어요. 자 조심. 2번은 b는 양수고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아니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양수에다 양수 더하면 어때요? 양수 b와 양수 마이너스 b를 더하면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보다 크네? 2번도 맞죠? 맞나요? 다시 b 빼기 a라는 건 양수 빼기 음수란 얘기잖아. 양수 빼기 음수는 양수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지? 그걸 이렇게 수학으로 한번 풀어봐서 자 3번도 한번 보세요. 3번의 좌변 이 녀석은요 이렇게 보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a는 양수의 음수야? 마이너스 a는 양수, b는 양수의 음수예요? b도 양수.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4번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보다 크다 작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No idea.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부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답은 찾았어요? 4번. 자 5번도 증명해 볼게요. 자 갑니다. 2a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뭐, 물론, 이거 부호를 따져도 괜찮은데, 이거 한번 봐봐. 스타2에서 양변에 2a를 더하면, 오호, 그렇네. 2a 더하기 b는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걸 답을 찾는다면 답은 4번. 개념원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했고 함수의 사전적 정의, 국어적 정의를 적겠습니다. 그 x를 전문용어로 변수라 부른다. 그러니까 정의역이라 부른다. 아직은 다 몰라도 괜찮아. 그냥 x라 부를게요. x의 값이 몇 개 정해져? 하나 정해질 때 y의 값, y 값을 전문용어로는 치역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용어를 구분 지어줄게. y 값이 몇 개 정해진다? 그렇지. 반드시 이것도 필기 한번 할까? 하나 정해질 때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죠? 네. 이 관계를 x에 대한 y의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았지? 또는 y가 x에 대한 함수 또는 여기 1차 함수라는 표현을 쓰거든. 자, 1차식이 된다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가 되고요.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된다. 밑줄 그어야 됩니다. 0이 돼버리면 1차 함수가 되지 않아요. 왜? 차수가 한 개 남아야 되거든. 1차잖아. 우리 차수 복습 한번 할까? 차수 정의가 뭐였지? 차수. 한자로 적으면 횟수 차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곱해진 횟수. 기억나지?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몇 번이다?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1차니까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A를 전문용어로 뭐라 부른다? 근데 A를 부르지 말고 A는 X의 계수, 닭대가리. B를 뭐라 부른다? 상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y = ax 플러스 b로 표현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x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1차 함수 정의다.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중3 때는 2차 함수를 배워요. 고등학교 때는 3차, 4차 지수로고 삼각, 요리, 무리,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까지 수많은 함수에 대해서 파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함수에 대한 방정식, 방정식에 대한 부등식까지 기본적으로 한 30개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2, 중3, 2년간 딱 2개 배우는 거야. 근데 고1로 올라가는 순간 30개를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원리를 깨쳐야 되겠니? 자, 그 단 한번 보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x의 1차 함수에서 x와 y 값이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x와 y 값은 수 전체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중등수학에서는요,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 범위에서만 그립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업그레이드 되면 고등수학에서는 실수 말고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긴 해요. 자, 근데 중등수학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 이제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는 배웠었을 거고, 그것도 이제 중3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1차 함수 y = fx, y는 ax 플러스 b를, 자, 이거 함수의 정의가 이거거든. y는 fx를 수학으로 표현한 거 이겁니다. x에 관한 y에 관한 함수를 자,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리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143쪽. 자, 이제 평행이동을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냥 외우면 안 된다. 밑에 143쪽 하단부에 보면 b가 양수일 때는 y축으로 b만큼, b가 음수일 때는 y축으로 음수만큼 내린다고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 자, 그렇게 익히면 앞으로 너네들 배울 모든 평행이동과 함수에 관한 얘기를 외워야 됩니다. 상가함수 파트, 이제 고2 파트 올라가면 수일이 있거든. 수일 파트에 상가함수가 있어요. 상가함수 공식만 무려 20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 단 하나도 안 외웁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평행이동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y = 3x. 있었는데 없어졌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자, 기억했지? y = 3x 기억했지? 자, 함수의 정의는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하나 정해지잖아. x가 0이면 y는 뭐예요? 그렇지, 0,0을 지나네. x가 1이면 y는 얼마예요? 3이네. 1,3을 지나네. x가 2면 y는 얼마예요? 6. x가 -1이면 -3을 지나나요? 여기 지나네.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줬던 그리고 이게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점 E가 있어요. 이걸 점 자치라 부르는데 초록색으로 표현할까? 이런 점 자치를 보이게 하면 점은 몇 개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Y축 핑크색 Y축 3X 직선 위에는 셀수 없어. 무수히 많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모는 종이에다가 직선은 딱 2개 점만 찍으면 된다. 3개, 4개 필요 없습니다. 딱 2점만 찍어봐. 찍고 싶은 점 0,0, 1,3, 2,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찍어서 연결 하나 해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해봐. 모는 종이 적어라. 자 되고 자 없어도 삐뚤빼뚤해야 된다. 빨리 적어. 바쁘다 지금. 그래 이것들아. 네, 저 계속 시간 놔주세요. 빨리 해. 그래? 빨리 해. 유준아 바쁘다. 왜 틀어놔? 빨리 해. 왜 틀어요? 빨리 적 그래라고. Y = 3X. 이 수많은 점 중에 딱 2점만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 쭉 해. 오케이. 야, 이것들이. 자 됐나요? 그래서 안 그래서 시간 더 줘야 되나? 그렇습니다. 삐뚤빠. 이또 빠지고 뭐안 뽑혔다. 자, 이들을 잘못 배우면 이거 진짜 바보 된다. 평일동만 2달 가르칠 자신 있어요. 너 미래를 위해서. 어디 학원 가서 다른 학교 가서 이거 가르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나는 한 30번 정도 수업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만의 이야기를 원한다. 합이 안 맞으면 한 놈만 안 돼 있으면 또 계속 2달 해야 된다. 유준아. 공부에 집중 안 하면 이게 다음 수업도 모르고 그 다음 수업도 모르고 1년 후에도 모르고 2년 후에도 모르고 3년 후에도 모르는 거야. 민성이도. 알겠나? 준이야 집중해야 된다. 이? 자 집중.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이번에는 y = 3x 플러스 2를 그릴 거예요. 직접 그려볼게요. x 0을 대입해 보세요. 0, 어디를 지나가지? 0을 대입해 보세요. y는 4, 그렇지 0,2 지나는 거 알겠나? 네. 그 다음 x에 뭘 대입해 볼까? 2. 1을 대입하면 5. 1,5를 지나는 거 알겠죠? 맞죠?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런 직선되면 안 돼요. 에요. C점은 선생님이 C 포인트라 잡은 건 0,2였고요. D 포인트라 잡은 건 1,5였잖아. 근데 이 둘은 잘 보세요. 어떤 관계인지 선생님 크게 확대를 내볼게요. 이 둘 관계가 핑크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어떤 관계인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평. A점이 Y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올라갔지. 예. 이걸 Y축과 평행하게 2라는 표현을 씁니다. B점은 원래 1,3이었잖아. 보이나요? 이 B점 1,3이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독한. Y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올라갔지. 이해되나? 예. 오, 그래서 이런 직선이 이 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걸 책에는 그냥 단순히 한글로 적어놨다면 우리 제자들은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한글을 뛰어넘어야 수학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핑크색 직선이 뭐였다고요? y는 3x였죠. 맞죠? 0,0을 지났고요. 그리고 1,3을 지났잖아. 그런데 이 파란색 직선은 보세요. 파란색 직선은 3x 플러스 2가 되지. 맞지? 0,2를 지나고요. 그리고 어디? 1,5를 지나지. 그랬더니 y축과 평. 자, 다시. 자, 주어를 파란색으로 잡을게요. y는 3x 플러스 2는 빨간색. y는 목적어. 이 녀석을 어떻게 평이동한다? y축과 평행하게.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y축과 평행하게 어떻게 이동한다? 그렇지. 플러스 2만큼 y축과 말 그대로 이 점 A를 이만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야. 이만큼. 알겠지? 이 직선을 이렇게 모든 점을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y축과 평행하게 두 칸만큼 올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평행이동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함수를 알기 위한 기본 툴이, 기본 도구가 이런 평행이동이란다.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돼요. 알겠지? 함수 평행이동이다. 함수를 그리기 위한 기본 툴이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핑크색 직선이 이거예요. 자, 핑크색 직선을 y축과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야. 이 직선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평행하게. 이게 y축 평행이동이 예를 든 거예요. y축과 평행이동되지?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x축으로 평행이동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이 둘 다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y축 평행이동에 집중을 좀 해본 거예요. 알겠지? 그럼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아직 다 이해 못하겠지만 결과론전 얘기 선생님이 수백 번 얘기할 겁니다. y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뭘 대입한다? 잘 봐. y 자리에 y-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 이 y 자리에 y-1을 대입하면 원래 빨간색 식기는 y = 3x였잖아.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양변에 2를 더하면 y는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L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다가 이제 나중에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지구에 이렇게 있어. 주인공은 내가 우주선 이렇게 있어. 우주선이 빵 올라가. 이 쏘아 올린 우주선을 본다면 여기가 친구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친구를 보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친구에서 본다면 지구가 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지구가 멀리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자, 100% 이해 못해도 괜찮아. 지금 우리 제자들은 이제 지금 그리는 거에 대해만 집중을 좀 하세요. 이 개념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한방 이해한 친구들은 바로 정말 좋고요. 이해 아니어도 선생님 그린 연습을 좀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 = 2x를 그릴 거예요. 이따가 없어졌어요. y = 2x는 점을 찍어볼게. x에 뭘 대입할까? 1을 대입할까? 그럼 1, 또 0부터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하면 y는 뭐가 나와? 0이 노네? 0,0을 지나? 그럼 x를 1을 대입해보세요. 1,2를 지나? 이 둘을 직선을 몇 개 점? 2점만 연결하면 돼요. 물론 이 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이 점들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직선을 대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대입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 중에 직선은 몇 개 점만 알면 돼? 2개. 2점만 연결하면 무조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를 대고 한번 그려보세요. 알았지? 이쁘게. 자, 근데 이번에는 좋았어. 잠깐만 집에 가고요. 이번에는 y = 2x-3이란 직선을 그릴 거예요. 자, 갑니다. 자, y = 2x-3은 x자리에 뭘 대입해볼까? 0을 대입하면 0, 어디를 지나요? -3. 그렇지. 0,-3을 지나는 거 알겠나요? 자, 점을 찍어볼게요. 자, 너 잠깐만 집에 가요. 0, -3 여기 딱 지나지? 이 점 보이지? 그리고 x자리에 뭘 대입해볼까? y = 2x-3에다가 x에 뭘 대입할까요? 1을 대입해볼게요. 2 곱 1 -3이면 2 빼기 3이니까 1, 어딜 지나? -1을 지나지.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 직선 돼야 안 돼요? 되네요? 보이죠? 이 두 차이점 알겠지? 아하, 이걸 그리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걸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버렸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더 재미난 수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y = 2x라는 것은 빨간 직선이었지. 다 그랬죠, 그지? 요 L 직선이었다, 그죠? 맞나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0,0을 지났지. 그리고 어디를 지나? 1을 대입하니까 1,2도 지났잖아. 그지? 이 직선을 그렸고요. 파란색 이 L 프라임 직선은 y = 2x-3을 그릴 거예요. 맞지? 그래서 D점 0,-3을 지나고. 맞지? 안 그래요? 그리고 어디? 1, 어디를 지나?
여기 이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났잖아. 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 저게 그 y가 3 차이 나요. 그렇지. 3만큼 어떻게 된 거야? 띄어져 있어요. 평이동한 거지. 0,0이 D로 옮겨지잖아. 네. 1,2가 1, 마이너스 1로 옮겨졌지. 어떻게?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가요. 내려갔네.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라고 읽거든. 자, 갑니다. L직선 y = 2x 그래프를 y축과 병행하게 어떻게 이동했다? 얼마만큼?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병행이동한 겁니다. 인정. 만큼 병행이동하면 병행이동 시 뭐가 되냐면 y는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y축과 평행이 3만큼 이동하면 y 대신 y 마이너스 3 그래서 y 플러스 3을 대입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그리는 연습에 집중을 해봐. 자, 그리는 연습 다시 y = 2x에서 y =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를 때는 그냥 직접 그리세요. 점 몇 개? 2개만 알면 돼요. 연습장에 탁탁 찍어서 싹 긋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 정의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함수의 정의와 그리고 직접 함수를 그리는 거, 함수 그리기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이동을 100% 이해하면 정말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하면 평생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참 쉬운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 개념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45쪽 핵심 1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라는 것은 보자마자 1차 함수는 y는 별 x 더하기 하트 꼴이어야 돼요. 단 별은 어떤 꼴? 0이 되면 안 되고요. 하트는 그냥 상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일정한 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물론 이 별은 분수가 될 수 있어. 자, 1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번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니까 여기에서 x의 개수 별은 마이너스 3분의 1 상수 하트는 2가 되니까 1차 함수는 맞아요. 2번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인 거 알겠나요? 어떤 법칙? 분배 법칙. 그럼 이건 x에 관한 몇 차예요? 2차. 그렇지. x에 대한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는 물론 중3 때 주력으로 배웁니다. 자,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 함수는 이걸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야구할 때 모든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지게 되어 있는 이런 포물선을 배우게 돼요. 대충만 그리기만 넘어갈 겁니다. 2차 함수가 돼요. 1차 함수는 직선인데 2차 함수니까 넌 탈락. 3번도 전개를 한다면 분배법칙 뒤에부터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래서 x 개수 별은 마이너스 3 상수 하트는 3이 되니까 3번도 맞아. 4번은요. 4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제자들 y는 7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y는 0 곱하기 x 플러스 7 별이 0이 돼버리네. 그래서 paradox 모순이란 말을 쓴다.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0이 되면 안 돼요. 너도 탈락. 자기가 5번도 사실은 이걸 반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면 만약입니다. 0이 아니라면 x를 나눌 수 있어서 y는 x분의 5가 되잖아요. 네. 이건 반비례 관계라 불러요. 우리 중1 때 배웠던 y는 5 나누기 x에 이렇게 있는 직각삼각선 두 초점에서 이루는 거리가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고1 때는 유리함수라 배우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심도 있게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반비례가 이거 외우기만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x와 y는 이거 전문 용어로는요. x는 유리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리수 형태. 이게 유리수가 바로 분수꼴이거든. 유리함수 또는 반비례 관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도 탈락. 1차 함수인 것은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된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45쪽 핵심 2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관한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음 이런 말도 없어요.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제자들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면과 네 각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 부르는데, 자, 이 문제 보시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x를 했으니까 쌤처럼 표현한 거 알겠지? 근데 저기서 뭐라고 했어? 넓이를 y라고 했잖아.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x 곱하기 x 줄여서 x제곱이 되면 이건 x에 관한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넌 탈락. No.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거리가 300km인데 시속 x km를 달렸을 때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풀이를 적습니다.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지금 거리를 책에서는 300이라고 했잖아. 300은 속력을 x라고 했고 시간을 y라고 했으면 이 녀석은 유리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비례 관계 또는 유리함수. 우리가 찾는 1차 함수꼴. 자, 1차 함수꼴은 y는 별 x 플러스 하트가 나와야 되잖아. 별은 0이 아니고요. 하트는 상수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2번도 틀렸어. 3번 한번 찾아볼까요? 넓이가 20제곱센치인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을 우리 제자들 그릴 수 있지? 대충 그려도 한글로 익히지 말고 우리 제자들 반드시 수학으로 익히세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했잖아. 그리고 높이를 뭐라고 했어? y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잘 보세요. 꼭지점, 어떤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내린 어떤 발? 수직의 발. 수선의 발. 맞죠? 수선의 발이면 이걸 h라 부를게요. 꼭지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아하, 선분 AH를 y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넓이, 삼각형 넓이 s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 밑변 x 곱 y. 이 녀석이 얼마래? 20이래. 양변에 2를 곱해보세요. x 곱 y는 40이 나오네. 2번과 똑같은 이게 무슨 함수? 유리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N각형의 외곽 크기 합. 우리 했지 중학교 1학년 때. 이것도 유도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유도해달라세요. 모든 외곽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외곽 크기 합은 360도. 이 녀석은요 0 곱하기 x 더하기 360도라서 이것도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탈락. No. 자, 마지막입니다. 5번 한번 볼게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맞죠? 24시간. 24아워인데 낮 길이를 x, 낮 아니면 밤이잖아. 그렇지. 그럼 x 플러스 y는 2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가 되지. 맞아요. 여기서 별은 마이너스 1이 되고 하트는 24라는 1차 함수가 만들어진다. 답은 5번.